국민들에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안 들려요. 존경하는 어르신 앞에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수해가 발생해서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어서 안타깝습니다. 이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온 국민이 총력을 다해 피해를 예방하고 복구 작업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와 우리 국민의 힘도 최선을 다해서 피해 예방과 복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저 김문수는 오늘 비장한 심정으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을 선언합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데 비해 깊은 고뇌와 성찰의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자유 대한민국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는 위기에서 우리 당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믿음을 다시 얻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저는 당대표가 되어 이재명 정권의 축주를 받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을 혁신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반미, 극좌, 범죄 세력들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접수했습니다. 이들의 극단적인 국가관은 대한민국을 전 세계 국제 질서에서 고립무원의 섬으로 전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법 질서는 힘없이 무너지고 제1야당은 물론 종교계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사회가 맥주대낮에 자행되고 있습니다. 무례없는 이재명 총통독재는 국회를 장악해 야당을 무시하고 입법 폭주를 삼고 있습니다. 행정부는 지금 이재명 총통독재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법부마저 부패하고 정치화되어 이재명 정권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선심성 봄풀이기에 나서면서 천문학적인 국가 부채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김문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강한 야당으로 국민의 힘을 복원하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3대 특검이라는 정치 수사가 매일 뉴스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무차별, 정방위, 재탕, 삼탕 수사로 지난 정부 인사들을 옥죄 생중계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여론몰이 선전선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검은 제1야당 주기 위해 동원되고 있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비상인권보호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억울한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데 적극 나서겠습니다. 여당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공공연히 야당 계산을 부르짖으면서도 입으로는 여야 협치를 하겠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방송장악 3법을 통과시켜 방송과 언론까지 장악하면
이 정권을 견제할 민주적 장치는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와 경제, 외교, 안보 3대 축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총통 독재는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3권 분립이 무너진 가운데 방송 장악 압박과 노조의 기득권 강화로 자유민주주의는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던 5개의 형사재판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홀수도 됐습니다. 이중교사 재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대장동 재판, 공무상 배임 재판이 어떤 법률적 근거도 없이 멈추었습니다. 헌법 대북 송금 재판도 무기히 연기된 지경입니다. 법원은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도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로 어떤 법률적 근거도 없이 무기 연기함으로써 정치 권력에 납작 엎드리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들이 어디 마땅히나 있습니까? 법인세 인상, 바람봉투법 강행, 노조의 배계 공시제 폐지 등 기업 투자를 옥죄는 법안이 잇따라 국회에서 통과됩니다. 양성 노조의 목소리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업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을 하며 해외로 도피하는 기업이 급속히 늘어나서 경제는 쇠퇴하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자 집값이 폭등해서 서민들의 주거가 불안해지고 자영업자와 청년들의 한숨 소리는 깊어만 갑니다. 자영업자 100만여 명이 폐업을 신고했고 5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그냥 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법정 정년을 연장해서 청년들의 취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국민연금 계약으로 깡통연금이 될 것이라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지 않고 실업급여와 푼돈 나눠주기로 청년들을 달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요직을 차지한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반미 친북 세력과 온갖 비리투성이인 사람들이 어떤 견제도 받지 않고 이 정권의 대통령실을 비롯한 권력기관에서 핵심부를 차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숱한 범죄를 변론한 변호사 12명에게 대통령실과 정부의 의식을 마구 뿌려대고 있습니다. 정상국가라면 공직엔 엄두도 내지 못할 범죄 혐의자들이 제대로 경정도 받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고위공직에 속속 진출하고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면 어떻게 저런 후보, 탈법, 편법을 일삼는 사람들만 골라 장관을 시키려고 하는지 탄식이 나올 뿐입니다. 이재명 정부 내각 중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8명이나 됩니다. 입법과 행정의 견제 기능은 사라지고 오로지 이재명 총통 독재를 강화하기 위한 고소입니다. 대통령의 숱한 범죄에 비하면 장관 후보자들의 비리 정도야 별것 아니라는 것 말입니다. 나라 밖 사정은 또 어떻습니까? 굳건하던 한미동맹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이재명 정권의 친중, 친북 정책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상회담 자리조차 잡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패싱은 국제 외교 무대에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과 전시작전권 환수 논란은 위기에 처한 한미 동맹의 현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겠다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공공연히 떠들고 있습니다. 전작권 환수는 주한미군 철수를 뜻한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는데도 안보 위기를 자초하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통일부 장관을 하겠다는 사람은 김정은 지시대로 통일부라는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후국, 민주화와 경제 기적의 기반이 한미 동맹이 불과 2달도 채 안 돼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호국 선녀들의 피와 대국 시민들의 땀으로 이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안보와 외교, 경제와 민생,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이 위기에 맞서 싸워야 할 책임은 바로 우리 국민의 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중심을 잡고 우리가 앞장서야 합니다. 강한 야당만이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삶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국민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국민의힘은 왜 싸우지 않는가? 저 김문수는 국민을 위해 싸워서 이기는 정당으로 국민의힘을 혁신하겠습니다. 폭풍을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키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첫째, 정당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당원 중심의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정당식 깨끗한 공천과 당원 투표를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모든 제도와 절차를 더 민주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의 고통을 함께 해결하는 실용적 정책 야당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를 위해 원내와 원외가 더욱 긴밀하게 힘을 합치고 당내와 당외를 연대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호남권을 강화하는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고 청년과 여성의 한 걸음 더 바짝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서민과 인산층, 약자를 대변하는 강력한 투쟁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강한 투쟁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강남 특허의 분열을 치유하는 정직한 리더십을 확립하겠습니다. 내부 총질과 분열을 극복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울고 웃으며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국민의 힘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늘 모여서 공부하고 토론하며 연구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공무원을 강화하고 의도연구원을 정책 띵크탱크로 거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김문수는 이재명 정권과 제대로 맞설 수 있는 강력한 국민의 힘으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잡고 국민과 당원의 힘을 하나로 모아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가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 힘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저 김문수 다시 한번 당과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님의 출마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기자님들께 이제 질문을 좀 받을 건데요. 출마 선언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을 드실 때 소속과 그리고
그 소속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채널의 손님입니다. 회견문을 보면은 이제 내부 총질과 분열을 극복해서 당을 혁신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 지금 당에서 혁신위가 여러 안을 내놨지만은 좀 당내에서 공격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개파 갈등이 심하다는 지적도 있고 당이 이제 일각에서는 좀 너무 극우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 대표가 되시면 화합할 묘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화합은 가정에도 필요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 필요한 특히 정당에서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정의 화합하고 다르게 정당은 특히 우리 국민의힘 같이 다양한 세력이 모여있는 국민정당에서는 화합을 위해서 열린 대화와 토론 그리고 일치된 우리 가치와 이념 구체적인 정책의 수립 과정의 민주적 절차 이런 것들이 잘 보장이 될수록 화합이 가능하다. 무조건적인 화합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김마사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당이 보다 더 민주적, 열린 그리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그것이 민주주의 핵심입니다. 그런 점들을 실천하면서 화합의 수립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지금 많은 분들이 비관하고 있는 그런 국민의힘으로 가는 우리 당의 중요한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만약 없어진다면 누가 제일 기뻐합니까? 그 점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회견문에서 혁신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당의 혁신에 대해서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입니다. 인적 혁신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지금 당내 지금 꽤 먼저 이제 토론을 하고 의원총회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좀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그렇습니다만 나머지 중요한 시도지사부터 단체장, 우리 시도의원, 구의원 많은 그 우리 당의 선출직들이 있고 또 책임당은 당에 각종 기구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해야 되는데 누구를 쇄신하자 혁신위원장이 누구를 쇄신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유가 분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근거, 이유, 절차 그리고 그 과정에 그 당사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를 변호하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런 절차상의 정당성이 있어야 그게 민주적인 정당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비하자 이런 것들은 제가 대체로 면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잘 이야기해서 원만하게 당이 더 넓게 담당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더 높은 수준으로 우리 당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혁신이 됩니다. 당이 뭐 깨지는 방향으로 당이 나눠지는 방향으로 당이 더 쪼그라드는 방향으로 혁신이 된다면 그 혁신은 다른 혁신이지만 사실은 상당한 차의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기자분, 네. 소속은 어디에? 기자분들을 소속이 어디냐고? 안산에서 온 깜빡 제가 언론의 기자를 해보다 했기 때문에 깜빡 제가 나한테 서울신문 조중원입니다. 현재 전환기식의 입장을 가지고 당에서 왈가왈부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전남길 씨는 당에 이미 입당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당에서 그 입당 절차에 하자는 없다. 그러나 전남길 씨가 지금 무엇을 주장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토론도 하고 알아보고 해야 됩니다. 우리 당은
입당하는 사람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호를 개방하고 개방된 문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는 열린 대화, 그 열린 대화가 한번 해보고 막 자르고 이런 식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하나로 녹여서 더 높은 수준의 나라를 이루는 용광로와 같은 뜨겁고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는 조직이 저는 국민의힘이라 생각하고 제 자신만 하더라도 입당 과정에 많은 당시에 민주사회당, 민자당의 중요한 당직자들이 반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나름대로 결심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한때 그런 잘못된 여러 가지 편견, 선입견, 다른 그런 것들이 우리 당은 오랜 세월 동안 다 하나로 없어서 만들어 하나로 내고 역사를 발전시키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중심 세력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기자분 중에 네, 제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의 지금 안보, 트럼프와 또 한미 동맹의 관계, 이것은 전시작전권 그리고 그 관세에 관련된 협상 이런 부분이 중요한 과제로 나왔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 시한을 정해놓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경제 민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민생을 살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법치가 이제 무너지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 재판이 이게 제대로 행위 재판을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 자신이 무슨 재판 안 해요.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사실 사법정의 이걸 어떻게 세워나가는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야당하고도 협치를 하겠다 그러면서 특검을 3개나 만들어가 전부 다 중국 공식으로 너무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국민의힘이 워낙 마음이 좋아가지고 지금 가만히 있지. 사실 이게 보통 민주당 정도 성질만 됐다면 이거 지금 무시가 되겠습니다. 제가 기자 외에는 따로 제가 다른 기자분들 외에는 따로 제가 대화 시간을 많이 기자님께 마지막 질문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상인권 변호인단도 사건을 있을 텐데 차려진다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어디까지가 커버 범위에서 지원 범위인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는 우리 사회가 지금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특검이라는 게 사실 존재할 적도 없고 존재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되었으면 검찰, 경찰, 공수처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왜 특검을 또 만들어가지고 뭘 하지 않는가? 이건 한마디로 정치적 노름을 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또 말로는 아주 협치를 하고 이렇게 나가요. 또 한쪽에서는 또 그냥 그 당은 국민의힘 해산시켜야 되잖아요. 또 국민의힘 안에서도 막 우리 해산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참 이 어지러운 난국이라고 보고 이 가운데 저는 진정한 여야 협치를 하려면 그런 상대방한테는 특검을 통해 전부 중국 공식으로 칼을 대고 있으면서 그것도 또 얼마든지 우리나라 검찰, 경찰, 수사기관, 공수처 다 살아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대통령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럼 또 특검까지 또 만들어. 그것도 한 개도 아니고 3개나 만들어. 세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을 지금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대해서 국민의힘 당사자가 말을 못하죠. 저는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아주 짧게 마지막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YTN 답변입니다. 그 전환길 씨 관련해서 만약에 윤 대통령 지지하는 뭐 대표가 없으면 본인이 지금 출마 의사도 출마 의사도 있다고 밝히고 있고 다른 당권 주자들 경우에는 이제 전환길 씨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좀 절연해야 되는 세력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는데 후보님 생각은 어떠신지 전환길 씨와 따로 만날 계획이 있는지. 지금 만날 계획이 있는 건 없고요. 전환기 씨는 제가 어제는 만난 적도 있습니다만 얼마든지 본인이 출마하겠다 그러면 그 자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출마의 자유적인 건 있고 다만 또 얼마든지 또 저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할수 있는 그런 열린 관계를 가져가고자 합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갑자기 말씀드렸는데 또 수해 피해도 많이 이렇게 기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